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희 딸은 6년 전에 이혼을 했고 저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딸과 함께 산다고 하면 보통은 심려가 많으시겠다, 걱정이 많으시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딸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노릇을 많이 못하고 살았는데 뒤늦게라도 내 딸 원하는 거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워낙 딸과 성격이 잘 맞다 보니 재밌게 지내기도 합니다. 손녀딸 하루하루 커가는 거 지켜보는 행복도 있고요. 과거에 딸도 저도 참 힘들고 비참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잘 흘러가는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하네요. 이제는 그때의 상처들을 조금은 후련하고 가볍게 꺼낼 수 있을 만큼 시간도 흘렀고 딸과 저의 마음도 안정을 많이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저희 딸을 보면 짠하고 안쓰러운 게 있었어요. 저희 딸이 속이 깊고 착해서 내색은 안 했지만 자라오는 동안 많이 외롭고 서글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아직도 미안하고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딸애를 임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애를 임신한 기간 동안에도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밖으로 돌았고 심지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고속버스 기사였는데 일을 핑계로 안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자 나오는 술집도 자주 다니고 내연관계인 애인도 따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면 절대 안 될 평생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은 사람인데 괜히 결혼을 해서 가족들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그런 걸로도 많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저도 차라리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평소에는 잠잠하고 조용한데 술을 먹으면 호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거든요. 저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행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상을 집어 던져서 부수거나 유리컵을 박살낸 적도 있는 등 물건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오래된 전축이 있었는데 그 스피커 부분을 방망이로 내리쳐서 걸레짝을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음을 하면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초점이 없어지고 흐리멍텅한데도 날카롭고 제정신이 아닌 눈빛이 되죠. 평소에는 말수도 많지 않고 무표정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양 눈빛도 변하고 고함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노래까지 부르고 하여튼 한마디로 주사가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런 걸 종종 겪자니 저도 남편한테 너무 질리고 또 한편으론 폭력적인 남편이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들어오는 게 나을 지경이었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혼이 흔하던 시절까지는 아니라서 저도 이혼은 생각 정도만 하고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저희 딸은 당연히 아빠를 낯설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아빠하고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아빠라는 인간이 딸한테 다정하게 말하거나 안아준 적도 없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린 딸은 아빠가 더 낯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띄엄띄엄 집에 들어오고 밖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는데 딸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본인 기분 나쁘다고 딸한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정에 소홀한 탓에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고 어색한 건데 딸이 조용히 있으면 싸가지가 없다느니 아빠를 개무시한다느니 다른 집 딸들은 애교도 많고 잘한다는데 우리 집 딸녀는 맨날 뚱해 있고 그따위로 하면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느니 불과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어린애한테 그런 폭언을 쏟아붓고 머리통을 때리고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아서면 열받는다고 상을 뒤집어 엎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들어옵니다. 그게 반복이었어요. 당연히 딸은 아빠를 더 무서워하고 아빠가 집에 와 있으면 혼자는 못 들어가겠는지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저보고는 데리러 오라고 하고요. 애가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여린데 애아빠라는 인간이 그러는지 화도 많이 났었죠. 저는 그때 아동 전집을 파는 방문 판매 일을 했었기에 집을 자주 비워야 했거든요. 남편이 집도 자주 나가는 데다 생활비도 불규칙적으로 주니까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한다고 나가 있으면 저희 딸은 학교 다녀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도 치워놓고 쌀도 앉혀놓고 그랬어요. 엄마 도와줄 거라고요. 그때 딸도 참 어렸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서웠을 텐데도 늘 퇴근하고 온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조잘조잘 얘기도 잘했죠. 이렇게 착하고 기특한 딸인데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애아빠라는 인간은 가끔 집에 들어오면 애한테 시비부터 거는 겁니다. 지금도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인 딸을 못마땅해 하고 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애비 노릇 못한 걸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저도 저희 딸도 차라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도 않는데 집에만 오면 분위기를 엉망 만드니까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고 결국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하는 게 서로 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와중에 이혼은 하기 싫은지 상을 뒤집고 생 난리를 피더니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들어왔는데 그때는 2달, 3달, 반년이 되도록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났나 싶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겁니다. 덜컥 시골을 내려가서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살았던 시골집이 있었거든요. 농사 짓는 땅도 제법 있고요.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땅은 임대 주고 집은 비워져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거기에 내려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혼자 간 게 아니라 애인이라는 여자랑 내려갔다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났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애인이 있다고 해도 가슴 아프거나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만 없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하고 그 여자랑 내려가지 뭐 하는 짓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냥 냅뒀습니다. 굳이 남편을 다시 찾아내거나 상간녀 찾아내서 난리치고 이런 것도 싫었고 굳이 이혼도장 찍으려고 남편 찾으러 가기도 싫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싶어서 그냥 냅뒀고 놀랍게도 그 후로 살아생전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서류상으로 부부로 남은 채 그렇게 인연이 끊긴 거죠. 부부라고 부르기도 참 희한하고 웃긴데 어쨌든 제 결혼 생활은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집에 오지 않으니 딸한테도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참 남보다도 못한 남편이랑 살았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으로 저희 귀한 딸을 얻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인연 끊고 살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전집 판매로는 돈이 잘 안 돼서 보험 설계사 일로 전환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딸은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서인지 말썽도 없이 잘 커주었어요. 너무 착하게 커주니 엄마로서는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짠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본인 힘든 걸 도통 내색을 안 했습니다. 다 혼자 삭히는 편이었죠. 나이에 비해 철이 너무 빨리 든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딸은 엄마 때문에 산다고 했고 저는 딸 때문에 산다고 그랬죠. 저희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딸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고 학비나 등록금도 자기가 많이 보탠다고 알바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알바비 받으면 제 목걸이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더라고요.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옆에 잘 있어주지도 못하고 참 못난 엄마였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이렇게 잘해주나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딸하고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요. 말은 안 해도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가 꽤 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세상에는 꼭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엄마 주변에도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아내한테 잘하는 애처가인 남편들도 꽤 있다고. 네가 그런 걸로 마음의 문을 너무 닫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뭘 선택하든 딸의 선택을 존중할 거지만 엄마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런 남자가 딸의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28살 되던 해 저에게 실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인상도 좋고 성격도 너무 서글서글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 저희 딸을 보는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물어봤죠. 내 딸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요. 그랬더니 다 좋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기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딸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도 듬뿍 받고 소중한 가정 이뤄서 살면 엄마로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요? 저는 당연히 결혼 허락할 거고 내 딸 행복하게 해달라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는 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참 알콩달콩 예쁘게 살았고 아이도 금방 가졌어요. 딸네 부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위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사위가 한 번씩 집에 오면 상다리 부러져라 음식 차려주고 영양제며 보약이며 열심히 챙겨주었습니다. 또 딸이 시댁에서도 예쁨 받고 살았으면 해서 좋은 선물 사서 틈틈이 딸 통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게 저한테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아이 출산 후 일하던 유치원을 그만뒀고 그 후로는 육아에만 전념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저도 제 일이 바쁘다 보니 손녀를 같이 돌봐주기 힘들었고 사부인도 허리가 안 좋아서 애 봐주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와 의논 끝에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 살림하고 그랬죠. 그렇게 마냥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는 딸만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아예 오지 않았죠. 그전에는 사위가 저에게 안부 전화도 한 번씩 했었고 또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딸이랑 손녀랑 놀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보험 설계 사무실이 있는데 사위는 지나가다가 들렸다며 한 번씩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사위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안 했어요. 딸도 구서방이 많이 바빠서 그래요 했었고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맘때 보니 딸의 얼굴도 너무 수척해지고 피부도 자꾸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너 혹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왜요?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왜 이렇게 말라가? 피부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요새 잠 못 자? 아니면 어디 몸이 아파? 아니, 아프기는. 아닌 거 맞아? 너 건강검진은 받아봤어? 엄마가 보기에 너 지금 안색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엄마가 딱 보면 알지. 아니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에이, 아니라니까요. 건강검진 작년 말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걱정 마요. 그리고 살 빠지면 좋지 뭐. 하고 그냥 웃어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딸은 분명 건강이 안 좋든 어디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잘 웃어 보였지만 묘하게 어둡고 그늘진 부분도 언뜻언뜻 보였고요. 저는 아무래도 딸이 갑상선이나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그냥 병원에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제가 데리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딸네 집을 그냥 갔습니다. 딸이 제가 갑자기 오니 놀라더라고요. 너 나중에 엄마랑 나가. 어디? 엄마가 병원 검진 예약해뒀어. 너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 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해뒀으니까 잔말 말고 가. 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서방 계속 바쁘니?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사위는 배달 전문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자주 바쁘다기에 꽤 잘 되나 보다 했었죠. 뭐 아무리 바빠도 건강 잘 챙기라 그래. 그러고 보니 내가 전해준 보약도 거의 안 먹었네. 이거 잘 안 먹어. 그만 보내도 돼요, 엄마. 와이프가 잘 챙겨줘야지. 남자들은 본인이 잘 안 챙겨 먹어. 딸은 제 말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과 얘기 도중 제가 배가 살짝 아파서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했어요. 딸은 안방 화장실을 쓰시면 된다고 했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웬 소란이 들리는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였죠. 뭔가 싶어서 나가려는데 그 대화가 심상찮더군요. 야, 너 승리한테 소송 걸었다며? 미쳤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어? 그래, 너 아주 가지가지한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소송을 걸어. 그리고 너 돈이 어디서 나서 변호사 사무실은 쳐갔냐? 조용히 하고 나중에 얘기해. 뭘 나중에 하는데? 왜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에서 말도 못해? 나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는데 하라는 이혼은 안 해주고 위자료 소송? 네가 이혼해달라면 내가 고지고대로 해줘야 하니? 됐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뭘 자꾸 나중에 얘기하래. 지금 엄마 와 있단 말이야. 그 말에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은 고개 숙이고 한숨만 쉬고 있고 사위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이혼이라니? 상간소송이라니? 사위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쉬더니 그대로 지 겉옷만 챙겨서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사위의 저런 행동과 표정은 처음이어서 저도 너무 놀랐죠. 그제야 딸은 바닥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짚고 흐느끼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했고 딸은 울면서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실은 구서방 바람났다고요. 이혼 요구한 지 이미 8개월도 더 넘었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경악했죠. 딸이 그런 내색을 아예 안 했기에 여전히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혼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위의 외도로요. 저는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보라고 했죠. 상대 여자도 무슨 식당을 하는 여자래. 소상공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것 같더라고. 이혼 요구 애는 없는 것 같고. 넌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는데? 별짓 다 했지. 폰도 뒤지고 컴퓨터도 뒤져보고 밤에 가게 몰래 가서 CCTV까지 다 뒤져보고 미행하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딸은 그동안 사위의 불륜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마음고생도 엄청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서방은 그 여자랑 살겠대? 그래서 너한테 이혼해달래? 그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 여자는 잘 나가는 본인 식당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나 어쩐다나.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여자래.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생활비 까먹는 나랑 다르다 하더라. 뭐가 어째?
그런 개소리를 해? 구서방이? 나랑 그 여자랑 비교질해가면서 나랑 살기 싫대. 그 여자처럼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를 더 성공시켜줄 여자가 필요하대. 바람피는 주제에 내 탓하고 핑계는 얼마나 갖다 대는지 나 속 뒤집어져서 죽이려고 하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그렇다 쳐도 네 자식도 안 보이냐. 우리 소연이는 어쩔 거냐고. 이제 4살밖에 안 된 애를 두고 이러고 싶냐고. 그랬더니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준대. 그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야. 재산 분할이고 뭐고 절대 없다면서. 그러니 내가 미쳤다고 이혼해줘? 나 이 집에서도 안 나갈 거고 이혼도 안 해줄 거다 버티는데 지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건 거야. 뭐야? 너한테 소송까지 걸었어? 소장 읽어보니까 무슨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어놨더라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 육아도 똑바로 안 하면서 돈만 써대는 여자로 만들어서 나한테 지가 먼저 이혼 소송 건 거야. 지 바람핀 거는 쏙 빼놓고. 나도 열받아서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거든. 그랬더니 찾아와서 전 알린 거야.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내 딸이 겪었던 일인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서방 요구 조건이 뭔데? 그년이랑 새살림 차리게 나한테 애 데리고 나가달라 이거지. 나도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야. 난 이혼 안 할 거야. 절대. 누구 좋으라고. 저는 딸의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 딸이 그간 얼굴이 헬쓱해졌는지 안색이 안 좋았는지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혼자서 마음고생을 했을지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저 역시도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제가 나서서 사위를 설득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제가 뭐라고 하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쁘다며 그리고 당사자끼리 얘기하겠다며 끊어버리고 나중에는 제 연락은 받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요. 딸의 시부모도 아들 이혼하는 거 원치 않을 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혹시 이런 사실 다 아느냐고 했더니 사돈네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다 큰 아들이 자기 얘기를 듣겠냐며 남일인 양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구서방 데려다가 좀 뭐라고 하셔라. 아니면 그 상간녀라도 직접 만나셔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한 발 빼더니 급기야는 제 딸을 탓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어쩌겠어요. 다 큰 아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하겠나요? 왜 못하세요? 아들이 크든 작든 잘못했으면 부모가 나서서 뭐라고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한다는들 그걸 듣겠냐고요. 지 마음대로 하겠죠. 다 의미 없는 짓 아니겠어요? 아휴, 저희도 골치가 아파요. 저희라고 이 상황이 좋겠나요? 아니, 잘 좀 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시연이도 그래요. 남편 마음 하나 꽉 못 잡아서 이 사달을 만든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여기서 저희 딸 탓이 왜 나와요? 시연이 탓이 아니라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연이가 좀 더 현명하고 야무지게 했으면 우리 종석이가 그런 마음 먹었겠나요? 바람핀 남편이 잘못했지 우리 시연이가 뭘 어쨌게요. 집안 살림 똑 부러지게 해. 애 잘 봐. 시부모님한테 잘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솔직히 소연이 낳고 살도 너무 찌웠는데 그거 뺄 생각도 없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잘 꾸미지도 않고 종석이 입장에선 밖에서 세련되게 입고 다니고 자기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여자들 보다가 집에서 푹 퍼져 있는 시연이 보면 눈이 안 돌아가요? 아니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데 그 정도면 됐죠. 무슨 집에서 삐까뻔쩍하게 하고 다니라고요? 그리고 애가 알뜰하고 야무진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구서방이 바람난 거고 구서방이 잘못한 건데 왜 가만히는 저희 딸 탓을 하시냐고요. 아휴,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휴, 골치야 정말. 저야말로 머리 아프고 미치겠다고요.
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꾹 참고 말했죠. 그 상대 여자는 혹시 만나보셨어요? 연락이라든가. 제가 왜 만나요, 그런 애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뭘 어쩐다고 마음 떠난 남편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 말 뜻은 애들 이혼이라도 시키자는 건가요?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 제 얘기를 자꾸 곡해해서 들으세요? 그냥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아우, 사돈, 됐고요. 어쨌든 저 지금 머리도 너무 아파서요. 일단은 전화 좀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구부니 본인 아들 편이겠지만 자기 아들이 무조건 잘못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저희 딸을 탓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아들 내외 이혼을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을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모르겠어서 힘들던 찰나 어느 주말에 딸이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무슨 일이냐 놀랐는데 딸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이가 새벽에 갑자기 집에 왔고 애랑 같이 시간을 보내더랍니다. 저희 딸은 속으로 사이가 그 여자랑 끝내고 들어왔나 싶었다는데 일단은 아무 말 안 했대요. 저희 딸은 원래 그날 친구 결혼식을 가기로 해서 손녀를 저한테 맡기기로 했는데 사이가 집에 와 있으니 그냥 지 남편한테 맡기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들어와 보니 문 앞에 저희 딸 짐이 놓여져 있고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비번도 바꿔버리고요. 그러면서 사이 한다는 말이 여기는 자기 집이고 여기서 그 여자랑 소연이 키우고 살 거라고 했대요. 저희 딸이 미쳤느냐 문 열어라 앞에서 난리를 쳤다는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대요. 집에선 나갈 테니 소연이만 달라고 했다는데 애도 끝까지 안 주더랍니다. 이 죽일 놈이요. 결국 저희 딸 앞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저희 집으로 온 거였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딸과 함께 딸네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딸은 바로 차 타고 사돈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딸은 도착하자마자 울고불고 달려 들어가서 손녀 찾았는데 사돈은 자기 아들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흥분해 있는 딸 대신 그랬죠. 구서방하고 그 여자하고 따로 사는 집 있다고 했죠? 거기 어디예요?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휴, 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애 봐준다고 해놓고 내 딸을 쫓아냈다니까요. 게다가 애를 훔쳐갔잖아요. 뭘 훔쳐가요.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 종석이가 애 아빠인데 뭘 훔쳐가요? 그럼 이게 훔쳐간 게 아니에요? 애 아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엄마한테 애를 뺏어가요? 말 다 하셨어요? 당장 전화하세요. 저희 딸도 열받아서 유괴로 신고할 거라고 했고 사돈은 애 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뭔 유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결국 저희 등살에 못 이겨 사돈이 전화했는데 사이 그놈 한다는 말이 애 데리고 가고 싶으면 이혼해달라고 상간소송 취하해달라고 전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전화 뺏어서 쌍욕을 퍼부었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애 데리고 오라고 저희 딸도 악지르고 결국 사돈이 따로 전화 걸어서 겨우 사이놈이 애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딸 열받아서 사이뺨 갈기고 그 모습을 본 사돈은 어디 남편 뺨을 때리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서로 밀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랑 딸은 눈물 콧물 흘리고 분통 터져 하면서 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 사이 측에서도 말을 바꿔서 양육권 주장하고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는 애 엄마가 키우라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양육권 가질 거라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였죠. 그렇게 서로 소송하고 저희 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빌미 삼아서 양육권 갖고 오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외도 저지르고 애를 빌미로 협박하는 남편에게 절대 양육권 못 준다고 나왔고요.
그렇게 지루하고 지저분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 기간이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든데 당사자인 딸은 오죽했겠나요. 한때 저희 딸을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겠다던 사이놈은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이혼해달라고 갖은 더러운 수를 쓰더라고요. 딸과 저도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오랜 기간 수많은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혼해주는 대신 양육권과 친권도 저희 딸이 가지고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도 조금 받기로 했어요. 위자료는 예정대로 진행했고요. 그나마도 저희 딸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났죠. 그렇게 저희 딸과 사이는 끝을 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정말 힘들고 딸도 저도 많이 지쳤어요.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억울하고 기막힐 때가 많더라고요. 남들은 이혼 별거 아니라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든 거구나. 그리고 참 법이라는 게 피해자 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 끝은 났고 딸은 손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바로 저희 집 인근의 어린이집에 취업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빠 없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취업부터 한 거였죠. 저도 제 일을 좀 줄이고 손녀딸을 같이 보살폈습니다. 딸은 저한테 늘 고마워하고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는데 너무 씩씩한 척 사니까 오히려 그게 참 짠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따로 왕래도 안 했던 제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시골로 내려갈 때 여자랑 같이 갔다고 해서 그 여자랑 내내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랑은 진작에 헤어지고 그 뒤로도 살림같이 살았던 여자는 몇 명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결국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예 인연 끊고 살았지만 어쨌든 법적인 부부고 저희 딸 아빠다 보니 내려가서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죠. 남편이 살고 있는 집과 보유하고 있는 땅이 법적 아내인 저에게 모두 상속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알 때까지만 해도 그 집이며 땅이며 별로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남편과 연 끊고 살아서 몰랐는데 그 근처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펜션 단지가 되었고 땅값도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랐으면 남편도 그 땅을 정리하는 게 나았을 텐데 뭔 생각이었는지 끝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었죠. 솔직히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았고 저와 딸에게 상처만 준 사람이다 보니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 저와 딸의 앞으로 남겨놓고 죽었다고 하니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애비 노릇했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 시키고 상처만 주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살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도움 주고 떠나는구나 라고요. 저는 법적으로 상속 처리받고 땅과 집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 재산이 꽤 됐죠. 딸과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이사했습니다. 마침 전세 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를 알아봐야 했던 참인데 시기가 좋았죠. 딸과 저는 번듯한 집으로 옮겼고 딸에게 차도 한 대 사줬습니다. 남는 돈에서 딸 몫의 돈은 떼서 줬어요. 아빠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딸한테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딸과 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 덕에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차가 달라졌고 통장의 액수가 달라졌지만 생활 자체는 달라질 게 없었어요. 저는 열심히 보험 영업일을 계속했고 딸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를 돌봤죠.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딸도 저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 돌보고 간간히 여행도 다니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서방, 아니 그놈이 양육비를 자꾸 미루거나 안 보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저희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 하는 짓이 괘씸해서라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고 싶은데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돈을 자꾸 밀었죠. 딸은 못 믿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양육비는 똑바로 보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딸 전화는 잘 받지도 않는 거였죠. 저는 분통 터져 하는 딸에게 괜히 그런 인간 때문에 속 썩지 말고 차라리 양육비 받지 말아라. 양육비 몇 푼 줘놓고 지가 애비 노릇했다고 믿는 게 더 열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딸도 딱히 양육비 내놔라 어째라 연락은 안 했습니다. 애초에 연락도 잘 안 됐고요. 하여튼 그러던 차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치게 되었어요. 일하는 건 괜찮지만 집안일 하는 건 불편할 것 같았는데 딸이 가사도우미를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업체를 통해 일해주실 분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온 도우미분을 보고 저도 딸도 몹시 놀랐죠. 왜냐면 그 도우미분은 딸의 시어머니인 전 사돈이었거든요. 사돈도 일하러 왔는데 저와 딸이 있으니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놀랍고 또 왜 평생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듣기로는 전 사돈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본인도 일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했답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굳이 일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게다가 몸도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서 저희 손녀도 제대로 한번 봐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가사도우미 일을 다니고 있으니 의외였죠. 놀란 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 집이 너네 집이었니? 네. 아니, 어떻게 여기 안 살았잖아. 오래되고 조그만 연립주택 그런 데 살았었잖아. 이사했죠.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를 와? 여기 집값이 얼만데? 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사돈은 막 주위를 둘러보고요. 어쨌든 서로 껄끄러우니까 돌아가세요. 제가 업체 측에는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럼요. 아니, 그래도 몇 년 만에 봤는데 소연이는? 학교 갔죠. 저도 이제 출근해야 되고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언제부터 이런 데 살았어? 너네 집 돈이 어딨어서? 하면서 막 노골적으로 물어보는데 옆에 있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아섰죠. 이보세요, 사돈. 아니,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이보세요, 구종석 어머님. 우리가 피차 좋은 얼굴로 그냥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딸 말처럼 그만 돌아가세요. 회사에는 우리가 알아서 말해놓을 테니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도 못 봅니까? 분명히 이혼 전만 해도 무슨 거지같이 낡아빠진 집에서 살았는데.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얘 시연아, 너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로또 이런 거라도 됐니? 저는 그런 말을 왜 해줘야 되냐고 하려는데 오히려 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네, 뭐 그 비슷한 거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주고 가셨거든요. 그 인연 끊었다는 아버지? 네. 이혼하고 나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1년 정도 뒤에요. 그 말에 사돈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혼하고 1년 뒤에 재산을 받았다는 건데 제대로 아차 싶은 얼굴이었죠. 구정석은 그 여자랑 잘 지내죠? 본처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만난 여잔데 그때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랑 달리 본인에게 너무 도움될 여자라고요. 그래서 도움 잘 받고 살고 있나요? 그 말에 사돈은 분하고 낭패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딸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빈정거리며 얘기를 했고요. 궁금하신 거 풀렸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딸은 일부러 냉정하게 말하는 듯 했고 사돈은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있다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바로 얼마 전 사이놈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답니다. 새 가정 꾸리고 사느라 지 자식도 안 보러 왔었던 놈인데 갑자기 저희 딸한테 연락해서 후회하니 어쩌니 했다는 거예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받던 인간이 말이죠.
들어보니 저희 딸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바로 같이 사업을 했답니다. 아이디어는 그 여자 주도하에 한 건데 자금은 전사위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제법 크게 매장을 차렸고 나중엔 자금이 모자라서 본가 돈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고요. 의기양양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론 그 사업이 쫄딱 망했답니다. 게다가 그 둘도 내연관계는커녕 피 터지게 싸웠대요. 네가 잘못했네, 나를 속였네 하면서요. 급기야 소송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더군요. 둘이 헤어진 건 당연하고 완전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사위는 원래 있던 가게와 돈까지 말아먹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 얼마 전에 울면서 저희 딸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느니 후회한다느니 헛소리를 했답니다. 아마 저희 딸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듣고 이제 와서 아차 싶어 그러나 본데 저희 딸은 그런 개소리에는 일절 반응 안 하고 양육비 달라는 얘기만 계속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끊더래요. 딸은 전 남편한테 전화 온 거 괜히 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다는데 오히려 그 집 제대로 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착한 저희 딸 배신하고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그것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파탄이 빨리 온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딸도 그것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들으면 참 속이 뒤집힐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니 후련하다고 하고요. 아빠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참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딸의 행복을 바랐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죠. 딸에게도 참 힘든 일이 많고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딸은 저는 딸이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 보니 이 요지경 세상도 같이 잘 걸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딸 잘 지키고 사랑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